자본 기출 문제입니다. 자, 객관식부터 볼게요.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본 항목에는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우선은 여러분 이건 자본 조정이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분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니까 이거 잘못했죠?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 조정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 발행회사의 순자산이란 건 자본이에요. 자본의 변동은 없으며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수 및 단가만 조정한다. 이거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맞는 표현이고요. 주식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결의일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한다. 맞죠? 우리 주식 배당하게 되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했다가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자,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은 변동이 없죠, 여러분, 이거는. 그쵸?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액면가액이 변동하진 않는 거니까 3번이 답이었었네요. 자, 주식 발행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렇죠.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차변의 이익잉여금이 줄면서 결국에는 자본금이 느는 거니까 자본금이 증가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한 주당 액면가액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로 볼게요. 자, 다음 중 아래 자료의 거래로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주식회사 한국은 자기 주식 300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하여 200주는 주당 5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100주는 소각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주식 취득 전에 자본 항목은 자본금 뿐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자본 거래로 인해서 자본 항목에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붕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 어떻게 붕괴를 하죠, 여러분? 한번 써보면 차변에 자기 주식, 뭐 현금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할 거고요. 써보면은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매각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붕괴해요, 여러분? 자기 주식이 없어지고 자, 뭐 현금 등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00원에 취득을 했었는데 500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생겨요?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자본 조정이 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100주는 또 소각을 했대요. 그럼 소각을 하게 되면 자, 자기 주식 없어지고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자본금이 액면 500원인데 600원에 취득했었으니까 이때는 아마 감자, 차손 이렇게 해서 자본 조정 항목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붕괴를 해봤더니 이 붕괴를 해봤더니 자, 변동이 있는 자본 항목끼리 묶어보면 자, 우선은 우리 변동이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해서 자본 조정, 감자차손도 자본 조정, 그죠?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 그럼 이제 자본 조정 과목이 변동이 있고요. 또 자본금도 줄어드네요. 그죠? 그럼 자본금하고 자본 조정이 변동이 되는 거네요. 답이 3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설에 보면 여러분 그 분계도 다 메모해 놨으니까 요 해설 참고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통주 500주를 주당 50만 원에 신규 발행하여 증자했대요. 증자라는 거는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자본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맞고요.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대요. 그러면 우리 배당 선언일, 즉 배당 결의일 날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줄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비품 15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이거는 비품 자산이 늘고 현금 자산이 감소하는 거라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직원들에게 연말 상여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거는 왜 자본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상여금이라는 비용이 커지면 회사의 순이익이 줄어들 거고 그만큼 자본의 이익잉여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자본의 영향을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답은 4번의 답은 3번이었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 잉여금, 임의적립금은 이익 잉여금이죠. 그죠? 매도가능 특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이고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이거 다 이익 잉여금이에요. 또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본 잉여금은 50, 100, 70이니까 220이네요. 답은 2번이네요. 5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6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자기 주식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이익금으로 처리한다. 맞죠? 감자 차송은 감자 차익이 있으면 어, 우선 감자 차익을 상계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이제 감자 차손으로 하는 건데 좀 다시 반대로 얘기했네요. 제가 감자 차손은 자 감자 차손이 있어요. 요번에 감자 차익이 발생이 되게 되면 감자 차손을 우선 상계하고 그러고도 남은 잔액은 우리 감자 차익으로 우리 기록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그죠?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 자본금을 전입시키는 경우 사용되기도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인데 이 무상증자라는 게 이제 뭐냐면 무상증자. 자, 무상증자. 증자라는 거는 자본금이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상증자는 뭐냐면 대변에 쌓여있던 자본잉여금, 우리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차익이나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같은 요 자본잉여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자본금에 전입하는 거. 이걸 자본금에 전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주들한테 무상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은 느니까 증자인데 이게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무상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유상증자라는 건 뭐냐면 유상증자가 별게 아니고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받으면 이게 유상증자예요. 그럼 대변에 뭐가 떠요?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 그럼 자본금이 증가했는데 돈을 받았다 해서 이건 유상증자예요. 위에 건 무상증자고. 이해하겠죠, 여러분? 어. 자, 이렇게 무상증자를 위해서 자본금을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 요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그럼 그거랑 먼저 상기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 상계하고 그렇죠? 잠깐만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 상계하고 예, 맞죠? 그리고 잔액이 남을 때 자본 조정을 분류한다 맞는데 제가 위에서 뭔가 놓친 것 같은데요. 음, 여러분 제가 지금 요거를 잘못 확인했죠? 자, 우선은 4번은 맞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 상계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남으면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 1번도 맞죠? 자기 주식 자본 조정이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 잉여금 처리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죠? 맞는 표현이고 지금 틀린 표현을 찾는 건데
제가 요거를 지금 잘못 봤어요. 자, 다시 봐요. 감자차손이 있으면 감자 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그러고도 남으면 감자차손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거였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러분. 답이 2번이죠. 4번은 맞는 표현이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 조정으로 구분되는 거 맞고요. 자본 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본금으로 전입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사용되기도 한다도 맞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요거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감자 차손은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거.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내용이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우선은 요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거 맞는 표현인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되는 채무, 즉 유동부채죠. 요거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상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 사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고기간 종료일은 여러분 우리가 12월 말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요. 12월 말법인이다 라고 하면요. 그렇죠? 12월 31일인데, 자,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날이라는 거는 이제 이사의 승인을 거쳐서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는 거니까 이사의 승인을 뭐 다음 연도 뭐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이제 보고기간 후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미 우리는 12월 말일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12월 말일 이후에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확정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거를 1년 초과하는 걸로 계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12월 31일 이 시점에서는 유동부채가 맞으니까 그냥 유동부채로 분류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 있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지엽적인 게 나왔는데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 자, 2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한 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음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선은 이거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문에 나왔네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인데요. 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즉 유동부채죠. 이거는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했는데 약정서에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도 있다라는 약정이 있다라고 그러면, 또 그러한 의도가 기업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1년 후에 갚는 거니까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기로 한 채무는 당연히 유동부채인데, 이게 지금 약정상에 1년을 초과해서 갚아도 된다라는 약정 조항이 있고 또 1년 후에 갚기로 기업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거는 비유동부채가 맞죠. 유동부채가 아니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유동부채로 분류하면 안 되고 1년 이후에 갚는다고 지금 그렇게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런 조건도 있고 그러면 이건 비유동부채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지금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었어요.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은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이해해보고 넘어가도 큰 무리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시험에.
자,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그 밖에 자본잉여금, 뭐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기타 자본잉여금 그렇게 해서 또 표시를 한다라는 거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익여금은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여금 또는 만약에 결손이 났다 그러면 미처리 결손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맞는 표현이죠. 우리 이익여금은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여금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었어요. 1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기업에 있다면 1년 이후에 갚는 거니까 비유동부채로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7번은 아주 좀 지엽적인 내용을 낸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거죠.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답은 2번이었네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요? 자본 조정 맞죠? 주식 배당이 진행되어도 자본 총계에 변화가 없다. 자, 이거는 우리가 주식 배당하게 되면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여금을 차변으로 줄이고요. 미처분 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 차변으로 이렇게 줄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대변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잡았다가 이렇게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한다고 배웠죠? 예, 그러면 미처분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이 줄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늘었으니까 자본 총액에는 변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틀린 거는 2번이었네요. 이익준비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그렇죠. 이익잉여금에 속한다. 자, 9번입니다.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요건 자본 조정이었고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이었잖아요. 답은 4번이네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참고로 자본은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 보통주라는 건 표준이 되는 주식이에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데 보통주가 아닌 이제 우선주를 발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결권은 없지만 우선적인 어떤 사항들을 우선적인 어떤 사항들을 여기다가 걸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우선주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맞는 표현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 구분할 수 있어요. 자본조정 중에 자기 주식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우리 자기 주식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하잖아요. 자기 주식 이렇게요. 맞는 거고요.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구분 표시한다.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이었잖아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4번이 답이었다. 9번의 답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10번이고 9번 그리고 10번은 4번 9번의 답도 4번 네 이렇게 맞아요. 11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11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주식회사 거성의 2024년 1월 1일 자본금은 4천만 원인데 이다. 24년도 8월 1일 날 주당 900원에 만주를 유상증자했대요. 여러분 유상증자라는 게 돈 받고 주식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으로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지금 1월 1일 날 기초에 자본금이 4천만 원이 있는데 8월 1일 날 만주를 900원에 발행했다 하더라도 자, 분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한 주당 액면가액이 1,000원이니까 8월 1일 날 분기가 어떻게 돼요? 8월 1일 날 분기해 볼까요? 자,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 차변에 900원에 발행했고, 만주면 900만 원이 지금 현금이 들어왔는데, 주식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잖아요. 이걸 유상증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만주인데 한 주당 액면금액이 1,0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자본금은.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100만 원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분개하면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월 1일 날 자본금이 4천이 있었는데 8월 1일 날 이렇게 유상증자 해가지고 자본금이 늘잖아요. 그래도 1,000만 원이 늘죠. 그러면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니까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답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저 같으면 만주인데 한 주당 액면가액이 1,000원이니까 1,000만 원 늘 거니까 4천 있었으니까 5천 됐겠네.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헷갈려 할까봐 분계를 제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요 밑에 그래서 답은 11번의 답은 이렇게 2번이었어요.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분계인데, 자, 분계는 지금 여러분 책에는 이게 비어져 있죠? 이 분계가 안 써 있으니까 잠깐 스탑 멈추고 분계 연필로 쓰고 그리고 수업 들어주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10월 25일 날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새로운 보통주 주식 5천주, 5천주인데 한 주당 임명금액 5천 원, 한 주당 발행금액 만 원. 이걸 발행해서 발행대금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대요.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할인 발행 차금은 없었대요. 자, 우선은 자, 5천 주인데 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우선 보통예금 5천만 원 들어왔고요.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 액면금액. 5천 주에 액면금액 5천 원이면 2,500만 원이죠. 그렇죠? 자, 자, 그럼 이제 자본금은 자, 여기 지금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켰습니다. 자, 자본금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2,5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왜 2,500이 되나요? 보니까는 액면 5,000원인데 지금 5,000주 발행했으니까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주 발행과 관련된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현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신주 발행비는 별도 비용 처리하나요?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나요? 발행 금액에서 차감을 해요. 그럼 5천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하면 4,95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근데 2,500은 자본금이고, 그럼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으면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우선 상기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없다고 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5월 30일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통주 5천주, 주당 4천원에 발행하고 증자대금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면 5천주에 4천원 곱하면 보통예금 2천만 원 들어온 거 맞죠? 자, 한 주당 액면가액이 5천원이니까 자본금은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0만 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때는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우선 200 상기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그렇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로 상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3번입니다. 3월 20일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300주를 모두 17,000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요 300주에 17,000원 곱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17,000원에 300주 하게 되면 510만 원이 나오네요. 510만 원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 자기 주식은 얼마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주당 15,000원에 취득했다고 했으니까 요 300주 곱하면 450만 원이 자기 주식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지금 60만 원인데, 기존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차변에 30만 원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차변했던 것부터 우선 대변으로 상기하고, 그러고도 더 부족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월 15일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 주식 배당 1,000만 원, 현금 배당 2천만 원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대요. 근데 우리 현금 배당 주게 되면 최소 10%만큼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에 적립하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식 배당을 하기로 한 이 결의일, 즉 선언일 날 대변에 있던 미처분 이익여금을 차변으로 줄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우리가 미처분 이익여금이 차변으로 오는 게 맞긴 맞는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여금 계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타가 아니고 그 지금 프로그램에 명칭으로 해놓은 건데 이 부분은 뒤에 프로그램 실습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제가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 때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하여튼간 지금은 미처분 이익여금이라고 우리 이론에서 배웠지만 프로그램에서 분개할 때는 2월 이익여금 계정 코드를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 배당 1,000만 원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잡아주시면 되고 또 자, 현금 배당은 그렇죠.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2천만 원 잡아주시면 되죠. 자, 이익준비금 2천의 10%니까 그렇죠. 이익준비금 200 하게 되면 3,200을 처분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1월 30일 동수전자는 유상증자를 위해 신주 2,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발행하고 주금 납입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보통예금 들어왔을 거고요. 자, 유상증자일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80만 원이 있대요. 자, 액면 금액이 지금 5천 원이면 지금 2,000주에 5천 원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자본금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이니까. 그러면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380이 기존에 있었대요. 그러면 이걸 우선 상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우선 상계하고 그러고도 금액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6번입니다. 2월 15일 당사가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으로부터 현금 배당 500만 원과 주식 배당 100주인데 한 주당 액면 5천 원인데 이 주식 배당, 현금 배당을 같이 보통예금과 주식으로 수령했대요. 자, 이 문제 여러분 별표. 그럼 이거 아까 우리 기본 강의 할 때 드렸던 건데 자,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받았지만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자본의 구성 항목만 바뀐 거고 이게 자본의 총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식 배당에 대해서 어, 주주의 몫이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주식 배당은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 안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던 거였죠. 하지만 현금 배당은 당연히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해야죠. 그래서 현금 배당 500에 대해서만 배당금 수익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7번입니다. 5월 25일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건 자본 잉여금이라고 했잖아요. 자본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거 이거 우리가 무상증자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무상증자한 거예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증자하면서 무상주를 이렇게 교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무상증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무상증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액면 5천 원의 주식 1,000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차변으로 줄고요. 그쵸? 줄고 자본잉여금 항목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고 이걸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 자본이 줄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늘어나니까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한번 책에다가 첨삭해 봐요.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쵸? 변화가 없고 대신에 자본금은 증가하죠. 자본금은 증가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무상주를 줬으니까 주식 수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게 무상증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12월 10일 유상증자로 신주, 만주, 액면가액 1,000원, 요거를 2,000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 입금받았다. 그럼 만주에 2,000원이면 보통예금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1,000만 원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미지급됐대요. 그럼 이거는 미지급금으로 잡혀야죠. 그렇죠? 미지급금을 잡고 나서 이거는 이제 신주 발행비니까 이 30만 원만큼 이제 지금 할증 발행된 거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30만 원만큼은 나중에 현금으로 신주 발행비가 나갈 거니까. 근데 아직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금 부채로 잡아 놓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이 차변에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우선 차변에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우선 상기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 문제 8번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리고 요 분계도 같이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기본 내용에 대한 거는 꼭 숙지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서 다양한 기출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